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삼성전자 악재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 또는 어떤 법적 문제 때문에 구속 등 기타 등등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한화, SK그룹 이런 업체들 그 당시 총수들이 구속당하고 했을 때 당시의 주가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 끝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또 구속 중 또는 현재 투옥 중에 오히려 주가가 더 급등했던 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황이 큰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을 때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오히려 거꾸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문제는 다른 상황이 과연 온전하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연초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체 시장은 지수가 우상향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내재적인 문제는 만만치 않아서 그와 관련된 경계는 항상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약간 보수적인 그런 입장도 같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트럼프 랠리에 약간 이상 징후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선 그 트럼프 랠리가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그것부터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그 후보가 공약 시 내세운 정책 3가지, 이른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감세를 주장했죠. 그리고 인프라 투자, 또 규제 완화, 이 3가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 단계 미국의 경기는 도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모든 국민, 투자자들한테 한껏 고양을 시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그 짧은 시일 내에 11월 4일 날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 최고점까지 무려 11.8% 그 큰 지수가 그런 정도로 기록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또 약합니다. 닥스 지수는 저점 대비 13.9%가 올라갔고요. 니케이 지수는 무려 저점 대비 20.7%나 대급등을 최근 2개월 사이 이제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6.6%, 그리고 코스닥이 11월 달부터 움직인 것이 아니라 12월 초부터 움직였죠. 12월 초부터 움직여서 그래도 그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사이에 약 12.0% 못지않게 이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흐름이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효과의 덕을 좀 본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같은 경우에 대선 직전에 1.78% 상당히 낮았던 것인데 불과 며칠 사이에 급등하면서 무려 2.64% 수준으로까지 치솟아 올라간 것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죠. 1.67 정도 수준에서 2.27% 정도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부분부터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급등을 했습니다. 97에서 103,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100에서 117.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큰 나라의 통화가, 기준 통화가 무려 짧은 사이에 17%, 한 달 정도 되는 그 짧은 사이 17%라 현재 급등했다는 것, 엔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것, 전 세계 주요 통화국 중에서 가장 많이 현재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현재 멕시코의 페소화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신흥국 통화였던 거의 뭐 이 나라는 망할 정도로까지 위기에 몰렸다 했을 정도로까지 엔달러 환율은 크게 올라갔고 엔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유가는 44달러 정도 수준에서 54달러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 그러니까 국채금리 가격은 현재 국채금리를 그 전에 비해서 국채금리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0.334%포인트 정도 내려갔다는 거죠. 금값은 반등이 나왔죠. 6.7%.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래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현재 그동안 잘 나갔던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에 다다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 지 벌써 4주 정도 됐습니다. 4주 정도 된 상태에서 다우지수가 4주째 19,900 정도 그 언저리에서 거의 큰 폭으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채 있는 모습도 그 전과 다른 모습. 물론 나스닥은 치수도 올라갔고 또 영국의 FTSE도 치수도 올라갔지만 시장을 대표했던 트럼프 수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은 다우입니다. 다우 지수가 12월 중하순부터 올라가지 못한 채 멈춰져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 사이에 달러 가치가 약간 내려왔다는 것. 그 짧은 사이 1.8% 내려왔어요. 그리고 금리도 약간 내려왔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334% 내려왔죠. 이런 거 약간 이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약간 변화가 생겼죠. 외국인들의 선현물. 오늘은 선물은 약간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규모가 크질 않습니다. 일단 현물 쪽에서 2,393원을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틀 연속 매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것이 연초 현재 13일까지 외국인들은 약 1.6조 정도를 매수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행보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변화도 일단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영기금까지 나서서 매수를 했던 그런 모습. 특히 또 배당과 관련돼서 현재 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그런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국민투자는 다시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은 금년 들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투신선은 한때 26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다고 오늘 간신히 비로소 2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되는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환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해서 여전히 투신선은 계속 수비적인 입장에 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해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외에는 특별히 우리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을 매도를 했다면 그것이 삼성전자 국한된 매도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소 수급과 관련돼서는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변하게 하는 어떤 계기, 부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주어진 외형적인 것은 없죠.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시기상의 문제, 즉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는 날 1월 2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현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트럼프가 내놓은 공약들 3대 모순점이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감세와 재정 확대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호무역, 어찌 보면 보호무역은 자국의 특정 산업을 일단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 산업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환율 문제죠. 현재 강달러가 지속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한껏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 또 대중국 문제, 중국하고는 상당히 나를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각계 기업들 및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본을 터치하고 있죠. 또 현재 독일도 현재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흑자를 보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압박을 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전반적인 국제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주요국 대형 시장의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상승폭이 과다하다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또 아직까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깔려있는 기본적인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현재 유럽 리스크가 남아있죠. 이탈리아 은행 문제도 있죠. 또 브렉시트 문제도 아직까지는 남아있습니다.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또한 마찬가지죠. 중국의 경기 둔화도 문제지만 잠재되어 있는 부채 과다 문제, 또 부동산 버블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가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치고 나간다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 본다면 앞서서 골드만삭스 얘기가 나왔지만 그 문제, 골드만삭스의 그 지적이 결코 틀린 지적은 아니다 하는 관점으로 시장을 너무 한쪽으로 현재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